네, 오늘 시장의 진짜 신호 지금부터 캐치해 보겠습니다. 최현범의 나이스 캐치 시작합니다. 오늘 검은 월요일입니다. 여기에 쓰리고 현상까지 겹치게 되면서 정말 시장에 대해서 무섭고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저희는 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MBN골드 최현범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네, 먼저 종목들 수급 이야기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부터 크게 흔들린 시장이었고 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낙폭은 줄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100종목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구간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기존 포지션 점검하는 게 맞는지 시장 전략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역질문을 드리면은 과연 여기서 포기하는 게 맞을까? 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정리하면은 그동안 한 달 동안 기다려온 게 물거품이 됩니다. 아예 그냥 사라지거든요. 5월 11일자에 정확하게 폭락장에 대한 그 수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6월 8일입니다. 지금 딱 한 달 정도 이제 되어가는 기간인데 거기에 또 공교롭게 우리 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에 또 시장 메커니즘이 새롭게 이제 또 책정이 된 또 증시에 또 1년이 됐죠. 자, 지금 한 달 동안 장이 저도 이제 주식시장 계속 이제 보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을 이제 2018년, 19년 무역 전쟁과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런 쪽의 이제 흐름들 그 전에 당연히 서프라임이겠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좀 소주제를 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18년, 19년대에는 무역 전쟁이라는 소주제를 달 수가 있고. 그리고 19년에서 20년대 이제 넘어올 때 그때는 팬데믹 사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뭔가 좀 그 소재를 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성장통이라고 봅니다. 증시에 대한 성장통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대만을 지금 추종하면서 지금 비교를 해서 보고 있거든요. 대만에 지금도 보시면은 대만의 지금 가까운 지수가 계속 이제 코스피를 좀 따라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만을 따라갈 수도 있고 상방이 좀 열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많은 또 상승을 이뤄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반도체를 빼면 없다고 하지만 반도체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뭐 닭이냐 알이냐 뭐가 먼저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에는 대응이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계속 매일같이 파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새벽 1시, 2시 넘어가게 되고 분명히 6시, 7시에 동틀 걸 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즐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성장통이 있게 되는데 불과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증시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대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8,000대를 보고 지금도 우리가 7,000대로 좀 내려왔지만 거기서의 성장통을 겪고 나서의 정말 대매물 정리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새롭게 또 1년 뒤에 또 넘어가는 시장을 또 생각한다면은 거기에 또 재료적인 역할을 젠스항이 해준다라는 그런 관점에 대한 전환을 좀 보는 게 오늘 또 어떨까 해서 푸념하거나 굉장히 우리가 좀 긴장하거나 또 섭섭한 증시를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반등의 거의 직전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율 10원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미선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우리나라의 반등부터 시작된 오늘의 검은 월요일 좀 뒤로 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우리 시장 정말 반도체 쏠림 현상도 심했고 단기 급등이다 보니까 매니저님께서 이 성장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개장 후 조금 전 10시까지 외국인의 종목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6천억 원 정도 매도하게 되면서 사실 그 폭이 크지는 않고요. 연일 사실 몇 조 원대 매도세가 나왔다 보니까 오늘은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10시쯤부터 젠스낭 CEO 이 LG 방문 이야기 들려왔는데 앞서서는 SK 하이닉스도 또 방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앞서서 관련주들 또 급락을 하게 되면서 재료 소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또 저가 매수세 외국인은 순매수하면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회동 이후에 만약에 협력이 실제로 가시화된다면 이 LG 관련주들 그리고 젠스낭 모멘텀 가지고 있는 주들 반등 성공해낼지도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재료는 젠스낭의 재료로 보는 게 당연히 맞죠. 예,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젠스낭의 오늘의 그 동선이 니은자입니다. 여의도에서 이제 LG 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양재 쪽에 있는 현대차로 가고 그래서 쭉 이제 직선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거의 이제 분당에 있는 또 네이버 방문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중간에 서울대도 들린다고 하죠. 학생들이 이제 만나보겠다고. 해서 정말 바쁜
타이트한 일정에 대한 소화를 하고 있는데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료적인 그런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전혀 지금 전무한 상태. 지금 갑자기 이제 또 동해 가스정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제스항의 입과 거기에 대한 모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LG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우리나라 지금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들에 대한 관심도가 여러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에 좀 새롭게 부각이 된 그룹주들은 역시나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삼전닉스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됐죠. 현대차 그룹주들도 로보틱스 사업으로 인해서 집중이 또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된 게 아무래도 네이버, LG그룹.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그룹주에 대한 상승이 단기 테마에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좀 불안한 이유는 그동안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네이버가 좀 계속 내려와 있었고 LG그룹주의 지금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지금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첫 번째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는 기대감으로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보고들이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급 계약을 맺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볼 때 LG그룹주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지금 관련돼서 더 엮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저는 이게 1년이 된 시점에서의 지금 그 다음번에는 인터미션 다음에 좀 제 2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룹주들 보는 관점을 이전과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환율이 내려가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를 지금 기다려야 되는 약간 우리가 할 수 없는 좀 불가항력적인 그런 또 상황이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정리된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포기하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염두하고 지금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관련된 종목들 일단은 살펴보는 걸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접근을 이번 주부터 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전 10시부터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젠슨황, 이 LG그룹을 방문하고 또 이후에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까지 방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아침 8시 반쯤에는 SK 쪽을 방문을 했잖아요. SK 하이닉스 사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7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젠스항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최대 파트너, 최적의 파트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공급 계약에 대한 연장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차 회동 때는 이제 이정 회장이 조금 더 삼성이 돋보였다면은 이번에 확실히 이제 최태원 회장 쪽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SK그룹주들이 이제 SK텔레콤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SK가 주목을 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또 SK 실토너에 대한 또 매각에 대한 철회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관심들 에 대한 부분들이 1차 시세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출발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공급 품질에 대한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마이크론으로 또 지난주에 또 확인이 또 됐기 때문에 젠슨항이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계속 이제 칩을 우리에게 생산을 해라라는 게 이제 모토기 때문에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또 캐파를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레이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젠슨항이 하이닉스에 그 다음번에 대한 300만 원, 400만 원짜리에 대한 첫 번째 그 시금석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실 분들, 추가적으로 더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역시나 저는 강하게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하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많이 정말 좀 수급적인 면들이 있었고 한번 쉬어가는 거는 당연히 저는 재충전의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역대 지금 좋은 또 캐파, 그 가장 큰 캐파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의 추가 매수보다는 그래도 이제 화요일 저는 내일 오후부터 좀 추가 매수는 저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라서 하이닉스 보고 계신 분들은 내일 오후부터 좀 관점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2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SK 하이닉스인데요. 내일장까지 지켜보시면서 SK 하이닉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 기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 오늘 장 초반 양시장에서 사들이다가 현재는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정도 다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는 1,50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오늘 사실 외국인 그리고 앞서서 봤지만 기관들은 다시 한번 반대되는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톱 필두로 대형주 위주로 사고들이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는 사실 반도체 쏠림 현상에 대한 부담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기관 수급만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 장이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따라갈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없죠. 지금 현금이 뭐 30%, 40%, 50% 되신 분들은 손절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현금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잘 멈춰주신 것 같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지금 신규로 이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드를 갖고 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대매가 나온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너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동력을 잃어버리고 종목에 대한 손절에 대한 무분별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럼 그 던져진 주식이 어디로 갈까요?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좀 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는 저는 매매는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후부터 좀 노리는 게 어떨까. 추가적인 반대매가 내일 아침까지 나오는 걸 또 고려를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또 가봐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포지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그리 크진 않지만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 있기 때문에 내일 장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종목 중에 한 종목 체크해 본다면 사실 오늘 상장한 피스 스튜디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크게 하락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 신규 상장주들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일확천금만 해보자라는 그런 실질적인 투심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규주들의 이제 개인들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또 확인이 되는데 패션 의류 관련 주고 오늘 상장했고 청약금도 한 7조 넘게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시장이 반등했을 때 투자자들이 뭐부터 살지를 염두에 둔다라면은 지금 신규주에 대한 매수는 오늘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주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돌보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신규주 매수는 조금 더 지양하고 오히려 큰 종목들 그리고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7%대 급락하고 있지만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 흔들리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빠르게 종목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저점 매수로 잡을 수 있는 종목 오늘 어떤 종목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렸고 관점 그대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 집중을 해볼게요. 자, 현대차도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SDB 쪽 모빌리티 최강자죠. 거기다가 이번에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됐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현대차가 이미 4, 5년 전에 우리는 우리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로보틱스로 넘어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과정 프로세스를 잘 밟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우리가 대장 역할에 대한 그 기점을 두면서 젠슨항이 또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구체화를 일단 또 만나서 어떻게 또 이제 진행을 할지에 대한 여부가 또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우리가 이제 염두에 뒀던 부분들 그대로 이제 한 번 더 굳건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단기 납포 확대에 대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지금의 자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지금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도 10% 넘게 빠지는 날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현금 여력이 지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 홀딩 관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대형주들 보실 때 제가 지난주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렸지만 현대 차까지 해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관점 그리고 대장 종목에 대한 기점에 대한 현대차라는 그런 기점에 대한 관점으로 두 개에 대한 패키지를 좀 삼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현대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움직이면서 이 화신 잘 네, 움직이는데 맞아요. 현대차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현대 모비스랑 화신 전공에 이제 보스턴다이내믹스 관계자들이 이제 방문을 했죠. 거기서 이제 또 차체 경량화 쪽으로 볼 것 같은데 지금 현대차도 여기가 정말 바닥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정말 우리가 다들 염원하는 오늘의 지수에 대한 지지 라인인데 현대차는 목표가 76만 원으로 일단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의 나이스캐치 공략주 현대차였고요. 목표가 76만 원, 손절가 45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시장 크게 흔들리게 되면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 이럴 때 또 위로받고 전략 얻으려면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어제 저녁분 공개방송 녹화본 꼭 보셨으면 좋겠고 50분 동안의 시장 방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오늘 저녁 9시에 또 공개방송 진행되니까 이따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9시 함께 하시면서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최연범의 나이스 캐치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